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신규 교실 원장님,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 교육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우리 중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원장님,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중교육 공식 인사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줌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랑 인사하실 때 소통하실 수 있는 방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양손을 얼굴 옆으로 이렇게 갖다 대시고 반짝반짝 해볼까요? 반짝반짝. 네,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상황이 되시면 카메라를 켜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교육팀장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시작하시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수업은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원장님들께서 조금 더 성장하시려고 하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내용으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들께서 교육장으로 좀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실질적인 교재나 어떤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게 원래 교육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는 했으나 보다 안정적이고 조금 건강한 상황들로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줌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오늘 내일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이제 지사장님이랑 미팅을 통해서 보다 내 교실에 맞게, 내 지역에 맞게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컨텐츠의 컨셉이라든지 우리 한솔 플러스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우리 원장님들께서 보다 성장하실 수 있는 게 가속도가 붙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일 교육이 진행이 될 텐데요. 원장님, 이 교육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 교육장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탈을 하신다거나 중간에 이제 나가신다거나 그리고 중간에 또 다시 들어오신다거나 하는 게 조금 자유롭진 않습니다. 원장님들께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진행되는 중에 원장님들께 안내를 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나가시면 재접속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는 걸 요청을 드릴게요. 그러면 교환을 보여드리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은 원장님들께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첫 교육 과정입니다. 부제를 달고 있어요. 부제 검정 색깔로 쓰여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으로 가는 길. 네,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이 수학교실을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원장님은 요즘의 대세는 어떤 거구나. 요즘의 트렌드는 어떤 거구나. 우리 아이들한테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내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선택해야지. 라는 결정만으로도 원장님 성공의 반열에 오르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세세하게 원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나의 스타일에 맞게 내 지역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좀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나 라는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신기한 한글나라 아실 거예요. 한솔 교육의 자회사로 초등, 중등 수학과 영어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언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몇 년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08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들께서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여성으로서 혹은 이제 경력 단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다 소자본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을 또 고려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이랑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갖춰서 진행하려고 하면 어디가 좋을까?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2008년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사실 원장님들의 반응이 조금 뜨거웠다. 단기간 내에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장님들이 각 교실에 각 지역에서 바로 서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디테일한 학습 관리가 가능할 때 우리 원장님 교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가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학습 관리, 성공적인 학습 관리가 되기 위해서 컨텐츠를 끊임없이 개발, 연구하는 것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흐름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좀 약화되는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서술형 부분, 또 스토리가 있는 수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컨텐츠가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원장님들께서 이제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니 서술형이나 어떤 스토리텔링형 수학에 대한 니즈도 많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학교 시험 자체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 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할 수 있으려고 하면 단원별 평가라든지 혹은 교과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집중적으로 학습 관리받을 수 있는 유형 플러스 컨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014년도죠. 원장님들께서 서술형도 중요해요. 어떤 평가 제도가 약화됨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이 수학에 있어서 답만 맞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실생활에 접목한다던가 표현하는 수학, 자기 자신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한솔 수리 논술 콘텐츠를 원장님들께 제공하기 시작했고요. 수학과 논술이 만났다. 라는 부분 플러스 실생활과 연계된 내용으로 수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냈는지 그래서 내가 소화해낸 부분을 그림 혹은 마인드맵, 글쓰기 등의 결과물로 표현해내는 한솔 수리 논술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원장님들 교실이 잘 된다라는 반증은 우리 본사가 또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원장님들께서 수학 교실을 시작으로 했지만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 내가 처음에는 공부방으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교습소, 학원으로 확장을 하시고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니 수학 한 과목만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영어와 수학을 함께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한솔 플러스 영어를 런칭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과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보다 우리 원장님들이 공부방, 교습소, 학원 그리고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도 성장을 하시면서 2017년 최다 신규 가맹이 가능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회원 수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가 최고 회원 수를 돌파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우리 원장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에 끊임없이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회사다. 원장님들께서 보다 믿고 안심하고 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9년 이후에 저희가 지금 오늘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전국에 계신 원장님들과 본사 그리고 또 지사장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방역 물품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실을 운영하시는 것들이 필요했고
또 하나는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교실에 등원해서 학습 관리를 받는 것이 기본이었다고 하면 집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다 보니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체로 홈스쿨링에 대한 것도 가능하게끔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는지, 그럴 때에는 수업은 이렇게 돌리셔야 하고 줌은 이렇게 활용하셔야 되고 숙제를 활용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조금 제공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뭐 금스크라고 불렸죠. 마스크를 구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해서 전국의 원장님들께 조금 배포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본사에서 제공해 준 어떤 매뉴얼만으로 학습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혼자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것 다른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라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그 상황을 극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조금 제공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조금 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금이랑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저희 본사가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많은 지사장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에서 지사장님들께서 원장님 교실 하나하나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힘든 부분,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우리 지사님들이 계신데요. 코로나19 이 기간에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교실 하나하나를 다 소독해 주시고 소독기 들고 다 어떤 금액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그냥 감수하시고 우리 지사님들께서 다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프랜차이즈보다도 든든한 지원을 받고 위기 상황에 있어서 돌파해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조금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2021년도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전에는 비대면 홍보, 비대면 수업 관리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한테는 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만나서 하는 수업이 기본이고 홍보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움직이시고 원장님이 교실에 방문해 주시는 우리 엄마를 붙잡고 또한 학교 앞 홍보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내 교실에 대한 걸 조금 더 드러내고 하는 부분이 대면으로 활동했을 때 조금 더 결과물이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것, 비대면에 대한 활동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던 것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기간에 보다 활성화되고 강화시켜서 원장님들이 비대면 상황에도 회원 홍보라든지 회원 유입에 대한 방법을 조금 찾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조금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도 고맙다.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힘을 받는다라는 어떤 결과물로 역대 최고 회원 수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고대하시던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이제 신규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솔플러스와 10년 이상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원장님들의 어떤 현장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이 시대의 수학 교실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어떠한 학습 관리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대면 학습이 기본이지만 추가적인 보충, 관리가 가능하게끔 학생용 홈페이지가 연동되는 어떤 시스템들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지금 신규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을 많은 브랜드 중에 고민하시고 선택하신 것만으로 원장님이 성공하실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건 지속적인 재투자와 시스템 개발, 컨텐츠 연구 등을 원장님들 교실 운영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채널들도 계속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한솔플러스 수학교실 콘텐츠를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잘 오신 거다, 잘 선택하신 거다, 원장님 결정이 맞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시스템이 개편됨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어떤 제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콘텐츠가 문항을 사용하시는 것이 한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하다 보니 PC 사용만이 가능하고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기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보다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끔 기종에 상관없이 어떤 운영하시는 공간에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편을 하고 있고요. 네,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는 부분이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사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원장님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시고 우리도 원장님들께 드릴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사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그러함에 있어서는 방향 자체가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들께서 교실을 운영하시는 거. 우리가 교실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나는 공부방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호점 원장이 됐어요. 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 밑바탕에는 모든 것이 학습자의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이 밑받침이 돼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나하나 우리 아이는 5학년에 교실을 처음 왔어요. 어떤 친구는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원장님 교실에서 학습을 해요. 어떤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공부를 하다 보면 성취도가 다른 부분 조금 약한 친구들, 이 친구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내 교실에 간판으로 좀 세워서 계속해서 상위권에 대한 것도 노출시키면서 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학습 관리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안심하고 내 교실에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려고 하면 학습적인 부분까지도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3가지 측면에 있어서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오프라인 컨텐츠, 그러니까 오프라인 컨텐츠는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이 우리 원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아이들이 학습 성취도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그냥 주문만 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왼편에 보시는 것이 초등,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중등인데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부터 수학에 필요한 개념, 응용력, 연산 능력, 그리고 수리 논술 컨텐츠, 독서 논술, 전 과목, 교구 수학에 대한 것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기본부터 응용까지 조금 세분화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컨텐츠라고는 하지만 중등은 이제 성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 그리고 초등 때 기본기를 다졌다고 하면 보다 경쟁력 있고 전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 그래서 예습 시기, 그다음에 진도 시기, 내신 대비 시기 그리고 영역별로 특화된 컨텐츠 상위권, 고등 대비 컨텐츠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보면 기본 오프라인 컨텐츠는 뭐였죠? 오프라인 컨텐츠는 기본, 실력, 심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컨텐츠. 그런데 이 기본을 하고 나면 아이들마다의 결과치가 조금 다르죠. 어떤 친구는 문장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 심화형 경시대회 문제까지도 소화해낼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보다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조금 계단식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제공이 돼야만 이 친구를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개인별로 다를 거예요. 그럴 때에는 원장님,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DB를 활용해서 각 컨셉별로 콘텐츠가 아이한테 제공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콘텐츠들도 기본 아이들별로 성취도를 올릴 수 있는 것 플러스 수학에 있어서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것들, 어떤 서술형 부분이라든지 유형별 응용력을 높이는 콘텐츠, 그리고 수학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오답 노트 시스템, 그리고 기본기가 조금 약한 친구들이나 어떤 스토리텔링형 문항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충학습 메뉴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원장님께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이 온라인 DB를 활용한 어떤 콘텐츠들을 컨셉별로 제공을 한다. 이미 어떤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지, 어떤 문항들이 조합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계를 이미 마친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다 펼쳐져 있는 DB 안에서 원장님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직접 문항 설계를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보신 오프라인 콘텐츠 플러스 DB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접목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디테일한 학습 관리가 가능하고 원장님 교실이 성장하고 회원 유지 또한 회원 유입에 대한 것까지도 입소문이 날 수 있는 학습 관리가 가능한 학습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러한 학습 시스템을 잘 사용하시려고 하면 본사에서 또한 지사에서 마련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이 원장님, 우리가 함께 보다 높이 멀리 가려고 하면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본사에서도 지사에서도 컨셉을 정해서 교실 원장님께 제공해드리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 검정색 글씨로 맨 위쪽에 타이틀이 되어 있죠. 원장님 교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각 지역에서 정착하시고 보다 성장, 확장되는데 원장님께 필요한 교육 모듈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누구 거예요? 원장님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원장님을 위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뭔가 진행되는 교육이 있다, 행사가 있다, 지사에서 월 모임을 한다,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라고 할 때는 원장님이 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원장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프랜차이즈를 감행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수학교실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내가 아이를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어려워서 프랜차이즈를 이용하신다? 라는 원장님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역에서 매일같이 출퇴근하고 내 교실 안에서 아이들 관리하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거고요. 이게 혹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다른 교실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혹은 또 교육 과정이 바뀌고 혹은 내가 조금 학원을 형태로 하다 보니 강사 관리가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원활하게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면 경영자로서의 성장이라는 부분까지도 고려돼서 교육 과정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사에서 아마 신입 1과정 받으셨을 거예요. 핑크색 표지로 되어 있는 신입 1과정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제공받으시고 지사장님이랑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고 교재 주문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받으시는 게 신입 1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교육을 마치시고 감행 후 3개월 이내에 본사에서 진행하는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 오늘 내일 진행이 되죠. 이 교육 과정에 들어오시는 것이 필수 교육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수라는 말은 원장님들께 이 교육이 진행되고 나면 제공되는 어떤 특혜점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은 원장님들 간의 교류나
어떤 사례 공유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라는 것이 원장님들께는 조금 더 좋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하우를 공유받는다는 것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노하우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교실을 들여다보시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프랜차이즈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선택해 주신 그 결과물로 다른 교실의 운영 사례에 대한 것들을 노하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도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컨텐츠별로 우리 기본 수학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것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기본 교육을 받으시고 어느 정도의 사례를 공유받으셨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특화된 콘텐츠라고 하면 논술 콘텐츠,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룹식 수업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1대1 맞춤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컨텐츠 사용 방법 혹은 내가 어떤 발문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그 내용이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마스터 과정이라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원장님들께서 어떤 마스터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사장님과 논의를 해주시면 지사장님을 통해서 본사가 교육과정을 개설을 하고요. 원장님들께 제공된다라고 공지를 띄워드리면 원장님께서 신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과정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마 5월부터는 이 비대면 상황에 대한 게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 상황에 맞춰서 오프라인 교육에 입소가 가능하시다고 하면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견 주시면 병행해서 운영을 하든지 어떤 수요에 따라서 과정이 운영된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각 지역에는 핵심 리더격 원장님이 계십니다. 리더 원장님들께서는 연 1회 정도 미팅을 가지시고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보다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각 교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고 각 원장님들, 각 지역의 원장님들께 전파하는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영 향상 과정이라는 부분으로 원장님들이 이제 1인 사업자이신 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각 세무법이라든지 또 노무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테일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 과정이 이제 개정될 때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1대1 맞춤학습 시스템의 보다 강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학부모와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경영 향상 과정, 경영자로서의 향상 과정을 교육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필요로 하는 콘텐츠,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이 준비가 되어 있고 플러스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롭게 들어오시는 원장님들의 니즈가 반영된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개설, 운영될 거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누구랑 논의하셔야 돼요? 지사장님과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사장님은 저희 본사와 매월 1회 혹은 2회, 3회 정도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제공돼야 되는 교육이나 어떤 자료들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사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제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오늘 내일 교육을 통해서 받아가셔야 되는 것, 내가 이거는 놓치지 않고 가져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수학교실 컨텐츠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것, 내가 미리 생각의 어떤 전환을 조금 가져오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별로 특장점을 알고 있어야 이걸 어떤 아이한테 처방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오늘 내일 교육을 통해서
꼭 원장님이 익히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원장님들께서 1차적으로 교육을 다 수료하신 이후에는 내가 교실을 운영을 해 보니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 보니 이러한 부분은 나랑 맞다. 이거는 내가 조금 변형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요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지사장님과 내 지역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나 회의를 참석하셔서 꼭 내 교실 상황에 맞게끔 활용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원장님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조금 변화하셔야 되는 것. 내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조금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짐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부터 시작. 나는 아이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학습 전문 코칭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의 컨텐츠들은 오프라인, 온라인, 그리고 학습 모델 자체가 모든 방향이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컨텐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티칭형으로 가르치신다거나 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학습 효과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원장님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게 설계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해 주시느냐, 어떻게 코칭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이전까지는 판서 수업을 했다. 그룹식 수업을 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들별로 맞춤 학습 문제를 설계해 주시고 혹여나 아이가 질문이 왔다.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발문을 해서 이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부터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코칭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 이제는 티칭자가 아닌 코칭자로서 내가 교실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하나부터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아이들의 올바른 학습 습관 형성과 수학학습 성취도 향상을 위해 한솔 플러스 학습 시스템을 충실히 활용할 것을 다짐합니다. 원장님 지금 보시면 앞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기본 오프라인 교재가 있고요. 아이들마다 처방이 돼야 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아이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1레벨밖에 못하던 친구가 2레벨, 3레벨까지가 도전이 가능하고 서술형에 대한 거 손도 못 대던 친구가 이제는 읽기 시작하고 좀 뭔가가 풀이 과정을 써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을 원장님이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이 컨텐츠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 아이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어떻게 처방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 있는 이 컨텐츠들을 학습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 오프라인 컨텐츠만 사용하시고 온라인 컨텐츠는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거나 온라인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적재적소에 아이한테 제공될 때 학습 효과가 올라오는 것인데 내가 관리하기 편한 것을 위주로 사용하신다거나 혹은 내 지역에 보니 이것만 해도 충분하겠다. 라고 하신다거나 하면 우리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께서 반쪽짜리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감수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보다 비용이 더 발생한다던가 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반쪽짜리만 쓰신다고 하면 누구 손에? 원장님 손해이기 때문에 보다 구현되어 있는 이 시스템들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금 뜯어보시고 내가 편의에 맞춰서 혹은 플러스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이 부분까지도 써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왕의 원장님,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비용이 발생해서 사용하시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컨텐츠들을 원장님 손해보지 않게 많이 써보세요. 많이 써보시고 이거는 맞다 틀리다, 나랑 맞다 틀리다 라는 것을 디테일하게 보셔야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솔 플러스 학습 시스템을 조금 디테일하게 꼬집어 보시고 비판하실 건 하시고 칭찬하실 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솔 플러스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장점도 느끼시면서 보다 우리 거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것을 볼까요? 한솔인의 다짐 3가지 중에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수학교실 운영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지사와 협력하고 교실 간 교류하며 본사가 진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원장님. 각 지역에는 지역에 대한 분석이 완료가 되어 있으신 우리 지사장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지사장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장하고 계시는 기존의 수학교실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수학교실 원장님과 지사장님을 통해서 또 우리 신규 원장님께서 받아가실 만한 거는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의 노하우가 있고요. 각 지역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본사에서 제공하는 교육 플러스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회의체라든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때 원장님들이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솔 플러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원장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놓치지 않고 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은 우리 한솔 플러스가 원장님을 바라볼 때는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 그리고 플러스 내 교실을 보다 성장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으신 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원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영 전문가로서도 보다 성장하시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실 수 있게끔 교육과 어떤 현장의 어떤 사례를 녹여낼 수 있게끔 원장님들께 다 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뭔가 운영되는 것에 참여하시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원장님 기존에 사전 과제로 드린 것들이 있어요. 한솔인의 다짐서 출력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화면에 내가 출력해 놓은 거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좋아요. 한솔인 다짐서를 미리 출력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본 한솔인의 다짐 3가지를 나는 다짐을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출력해 놓으신 부분에다가 사인을 조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원장님 성함 좋고요. 사인도 해 놓으셔서 이거는 나중에 오늘 1일 교육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원장님들께 1일차 교육 인증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써놓으신 요 자료를 사진 촬영하셔서 첨부해 놓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1일차 수료 부분에 대해서 인증을 또 해드리는 거니까요. 다 사인을 하셨을까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는 원장님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사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운영자로서 자기주도 학습 코칭자 시스템 활용 전문가로서 새롭게 도약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원장님 이제부터는 교육장이 잠기게 됩니다. 네. 누구도 참가할 수 없어요. 이 말은 원장님께서 중간에 이 교육장을 나가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제 입장을 불가능하게 되면 1일차 교육을 다시 이수하려고 하시면 다음번 온라인 교육에 다시 한번 참석을 하신다거나 과제를 이수하신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과제가 좀 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 요거는 저희가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 신규 교실 원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이 융합수학 지도사 과정은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모든 원장님이 꼭 받으셔야 돼요. 감행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셔야만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고 원장님이 보다 성장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완료를 하고 나면 원장님들께서는 과제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본사에 제출된 어떤 내용을 통해서 원장님이 수료를 하셨다, 안 하셨다 라는 내용으로 원장님들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 교재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교실의 회원 수에 따라서 할인 테이블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필수 교육을 이수하신 분께만 드리는 혜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약속 3가지 정도는 지키고 교육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과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을 때 나는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교육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이제 수학을, 교과 수학을 아이들이랑 학습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초등, 중등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커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는 아이가 어떤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습이 진행된다고 하면 각 요소가 어떻게 조합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원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 모델이 어떻게 구현됐느냐가 학습 컨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아이들한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고민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왼편에 보시면 지금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떤 게 있어요? 아이가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성취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진단하실 수 있게끔 학력 진단평가 컨텐츠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신 이후에 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채점 입력을 하시면 아이한테 추천 레벨이라든지 학습이 진행돼야 되는 단원, 교재 이런 것들이 추천이 떠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아이와 주 5일 또는 주 3일 원장님 운영 형태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도 우리 교실은 개념만 한다, 연산만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개념, 연산, 응용력, 그 다음에 평가까지 모두 다 갖출 수 있게끔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이 원장님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학습을 내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학습에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기본 개념, 연산, 맞춤을 통해서 그리고 플러스 평가 문항을 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설계로 또 진행이 돼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습 분석표를 참고하시고 다음 학습에 대한 설계를 하실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만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내 교실에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어머님이랑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전화를 통해서 혹은 그냥 간단 메시지를 통해서 엄마와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공유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학습 분석표가 모두 다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이와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고 아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엄마가 데이터로 확인하시고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이 교실에서 학습 관리할 수 있게끔 원장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도 같은 모델로 돌아가죠. 다만 학습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중등은 시스템이 디테일하게 교재가 좀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컨텐츠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면 각 컨텐츠의 특장점을 알고 우리 아이한테 처방을 내리실 때 보다 성공적인 학습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원장님 나는 주 5일 수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 앞에 보신 모델을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 4일을 집중적으로 수학 교과에 대해서 학습했다 라고 하면 플러스 하루 정도는 수학에 대한 특화 수업 혹은 논술 컨텐츠, 전과목 컨텐츠를 넣어서 우리 교실의 커리를 보다 풍성하게 운영하겠다 라고 하시는 움직임이 좀 더 많은 게 요즘 교실 운영 형태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만 수업을 하면 주 5일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4일, 주 3일 이렇게 조금 쪼개서 세분화시켜서 내 커리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원장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3 플러스 1 플러스 1 형태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 보다 경쟁력 있게 그러니까 저학년 엄마가 내 교실에 진입하는데 장벽을 좀 낮춰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저학년일수록 바쁘죠. 예체능 수업하느라 바쁘고요. 보다 다양한 경험치를 쌓게 하기 위한 게 우리 엄마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교실에 수학을 수업하는데 주 5일 커리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뒤늦게 오는 친구들 말고 저학년부터 내 교실에서 키워야 이 친구들에 대한 학습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고 아이 입장에서도 골고루 섭취를 하고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 수학 수업이 어렵지 않다라는 결과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교과 수학에 대한 걸 주 3일 정도 운영하시고 집중학습 컨텐츠 혹은 추가적인 컨텐츠에 대한 것은 원장님 상황별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또 운영할 수 있는 게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에서 보여드리는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아이가 하루에 등원을 했을 때 학습하게 되는 기본 컨텐츠는 개념, 연산, 맞춤 컨텐츠가 기본 1시간 커리로 구성하실 수 있는 컨텐츠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력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15분에 3쪽 정도 풀리는 것이 기본 학습 모델이고요. 개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소차시 2~3개 정도 학습할 수 있도록 쪼개 놓은 것이 기본 모델입니다. 기본 연산과 개념을 학습했다고 하면 아이들별로 이해도가 다를 거잖아요. 어떤 친구는 맞춤 문장제로 바로 들어가는 친구, 경시대회 문제 바로 질 수 있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연산, 개념을 한 30분, 40분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하면 나머지 학습 분량에 대한 것은 맞춤 문제로 레벨을 조정하거나 문항수를 조정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해서 주신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컨텐츠들이 1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랑 이 3가지 컨텐츠를 주고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전에는 조금 다른 교실을 탐방하신다거나 방문하셔서 직접 이제 인터뷰도 좀 해보시면서 노하우를 공유받으셨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교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이와 컨텐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장님은 각 컨텐츠가 돌아갈 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눈여겨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보셨나요? 조금 눈에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원장님이 학습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려고 하면 내가 기본적으로 교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의 고려돼야 되는 점들이 있고요. 각 컨텐츠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떤 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지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는 스스로 제 자리에서 문제를 풀면서도 첨삭이나 채점에 대한 게 밀리지 않고 수업이 될지 이런 게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때에 한솔플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컨텐츠 안에는 학습을 위한 직접적인 교과 수학을 관리하기 위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원장님이 프랜차이즈를 활용하심에 있어서 제공받으실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들도 있어요. 이것을 한번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기존에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실을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한 예시를 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원장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내가 수업을 한솔플러스랑 새롭게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교실에 미리 세팅해둬야 되는 것들 이것을 먼저 볼게요.
먼저 원장님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자료. 이거는 어떤 자료이냐. 우리 아이가 주 3일을 와요. 혹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주 4일을 와요.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주 5일을 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3일 오는 친구, 4일 오는 친구, 5일 오는 친구를 기준으로 각 호수별로 혹은 분량별로 각 컨텐츠별로 어떻게 월별로 제공돼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가이드를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 아까 전에 개념, 연산, 맞춤 세 가지 컨텐츠가 1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서 계산력은 15분, 그 안에서 세 쪽씩만 하는 거고 개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두세 개 소차시를 나가는데 25분 정도 할애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맞춤 문제가 진행될 때는 레벨을 조정하고 문항수 10개 정도, 15개 정도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면 추가적인 콘텐츠는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원장님이 혼자 커리를 짜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랑 진행을 하시다 보면 서술형 약한 친구들 있는데 혹은 그냥 평이하게 소화해내는 친구들한테는 이달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주지? 단원 평가를 줘볼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공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일 오는 친구, 4일 오는 친구, 5일 오는 친구를 기준으로 매월 교재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간 통합 파일로 원장님 새로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글번호 2번에 올라가 있어요. 초등 개념 플러스 1호부터 12호까지 수업 예시표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4월 교재를 지금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면 4월 수업 예시표를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친구는 조금 선행을 하는 편이에요 라고 할 때도 문제없이 그 호수에 맞춰서 수업 예시표를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걸 절대적으로 쓰세요라고 하지 않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봤을 때 원장님들마다 내가 기본 수학 효과를 함에 있어서 플러스 교구 수학을 더 붙이신다든지 수리 논술을 더 붙이신다든지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 교실 형태,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것을 기본 가이드로 삼고 내 교실에 맞춰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내가 아직 수업을 나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아이한테 어떻게 교재를 줄 것인가에 대한 걸 앞에 자료를 통해서 고민하시고 내 기준을 잡아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교실은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컨셉이라고 하면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것은 공통적이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 그러면 그 수학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나는 맞춤을 밀 거다. 혹은 우리 교실은 조금 평가 제도가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 교실이다. 혹은 상담이 조금 디테일하게 돌아가는 교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원장님이 나름의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라는 걸 판단하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지역에는 어떤 게 먹힐 것이다 라는 시장 조사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컨셉을 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나는 만약에 평가를 조금 주력으로 밀겠다라고 할 때 홍보를 하실 때에도 혹은 어머니 상담하실 때에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진짜 제대로 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진단 평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는 주 단위 평가, 단원 단위 평가 혹은 중등 기출 시험지를 통한 시험 대비 그리고 플러스 그냥 개인별로 평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를 친다, 경시대회에 참여한다 라는 컨셉으로도 우리는 평가 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상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교실에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걸 강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을 내가 컨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교실을 오픈하시기 전에 이것을 꼭 고민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장님께서 교실을 운영하시면서 상담이 오기 전에 혹은 내가 이제 정식 오픈 전에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것, 구비해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료실에 다 올라가 있어요. 문의 상담 카드나 입회 원서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아이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원장님께서 어머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시간 약속을 정해서 오는 어머님이 있는가 하면, 내가 수업이 진행 중인데 수업을 하는 중인데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오시는 어머님들이 있죠. 그럴 때에도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코칭을 하고 있었는데, 채점을 하고 있었는데 우왕좌왕 일단 어머니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음료수 한 잔 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서 언제 몇 시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라는 기본을 정해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은 수업 중이라 상담이 어려워요. 언제 와주세요. 하시는 것이 운영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수업 중에도 상담은 가능해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이거 지금 뭘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 잠깐 앉으셔서 이 카드 작성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시는 이런 전문적인 어떤, 엄마가 상담이 왔을 때에도 매뉴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실에 들어가 있는 문의 상담 요 카드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출력해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원장님께서 교육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구분값을 운영 상담 요걸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검색을 해 보시면 구분값은 운영값으로 넣으시고 상담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을 하시면 글번호 5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양식들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서 내 교실의 이미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어머님을 상담하신다고 하면 내 교실에 상담을 온 그 DB를 놓치지 않고 입회까지 연결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자료 활용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상담을 하고 입회 테스트를 거쳐서 교실에 들어오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이러한 교실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이 진행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교실의 운영, 어떤 우리 아이의 행동 패턴에 대한 것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솔아, 교실에 오면 먼저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뭐 해요? 어디까지 해요? 뭐 하나만 빼주세요.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아요. 본인의 준비되어 있는 바인더를 가지고 자리에 가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컨텐츠 끝나면 선생님한테 가지고 나오거나 질문이 있을 때는 손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실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원장님이 다회원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가 있고요. 아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엉덩이 힘 기르고 내 교실에서 어떻게 하면 1시간 동안 자기 공부를 충실하게 하고 갈 수 있는가 라는 기본 태도를 잡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벽면에다가 미리 비치해 두시고 아이랑 공유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아이들이랑 이 부분에서만큼은 꼭 약속을 조금 다짐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책상에 붙여놓고 아이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을 때 필요한 자료 이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선생님 이거는 내가 단위는 안 썼는데 그러면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아이가 이해한 건지 그램으로 이해를 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도 원장님 교실에
교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검색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꼭 메모해 놓으시고 미리 교실 책상이라든지 벽면에 비치해 둠으로써 아이들이 수학 학습을 하러 온 이 교실에서의 행동 양식 플러스 수학을 학습함에 있어서의 디테일한 학습 관리적 측면도 잡아주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미리 아이랑 공유해서 학습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수업이 돌아감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미리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수업 중에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코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전처럼 개념 설명 일괄적으로 다 돌아가고 문제 풀어 채점하고 안 되는 문제 오답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별로 문제가 다를 거고 그 아이들별로 질문이 다를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번잡스럽지 않게 아이들을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내 교실의 회원이 혹은 동시간대에 돌릴 수 있는 회원이 1명, 5명에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명, 15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룰을 가지고 교실을 운영할 것인가 라는 방법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의 기준을 우리 원장님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 우리 아이가 등원했을 때 원장님이 제일 듣기 싫은 말. 원장님, 이거 모르겠어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원장님 책상 앞에 가지고 나와요.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개념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해주고 이거에 대해 해당하는 문제 풀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주어진 분량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스스로 개념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응용 문제를 풀고 원장님한테 채점해 주세요 가지고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로 몰라요라고 가지고 나왔을 때 진짜 내가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아이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원장님 1차적으로 드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애초에 설명을 해주고 나가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우리 다짐서 작성하셨잖아요. 실질적인 아이의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이해했을 때 모르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돌파해내서 앞으로 끌고 나갈 건가 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수학 성취도가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이 내가 힘들게 수업하는 것이 원장님 아이를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원장님도 나름의 기준이 필요하시겠죠. 불안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일단은 내가 무조건 설명해 주지 않아요. 혹은 아이가 질문했을 때에도 아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에요. 라는 부분은 우리 교실은 기준이 있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무조건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다 설명해 주기보다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에 대한 걸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팁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내가 관리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원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아이가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질문했는데 원장님이 안 해줘.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줬어. 그리고 나한테 한번 생각해보고 설명해보라고 했어. 그래서 어려워. 힘들어. 라고 하면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1차적으로. 아니 내가 기껏 학원을 보내놨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줘. 안 가르쳐 준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게끔. 이런 질의응답 방식, 코칭 방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랑 2회 때 상담해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부분에 대한 팁은 내가 줄 건데 그걸 실질적으로 돌파해내는 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텐츠별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쓰는 훈련, 어디까지가 스스로 한 거고 어디까지가 몰라서 막혀서 나한테 지금 질문을 가지고 온 건지에 대한 것들을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서 아이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야 라는 것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사전에 꼭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원장님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왼쪽에 지금 보시면 맞춤 컨텐츠를 생성을 할 때 진도로 학습 유형을 출제하시는 거, 출제 유형을 진도로 설정하시는 것이 있고요. 내신 대비로 이제 설정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출제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습, 진도, 내신인데 이 원장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시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차 채점이 완료되기 전에 아이한테 이거는 질문할 수 있어 라고 생성해 주시는 콘텐츠는 예습 진도로 설정해서 문제를 출제하실 때에는 아이가 개념을 처음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신이라는 컨셉으로 예습, 진도, 2회차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내신으로 출제된 문제에 대한 건 시험이다 생각하고 아이한테 풀어보는 이런 긴장감을 좀 조성하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신이라고 할 때는 아이도 기본적으로 알죠. 예습, 진도, 내가 2번 공부를 했다라는 것도 알고, 내신처럼 이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가 질문할 수 없다. 라는 것들도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해오도록 할 수 있는 거. 원장님, 수학 과목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자 하는 학습 목표는 우리가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 플러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수학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과목을 학습할 때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학 과목을 풀다 보면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문제를 하나 해결해냄에 있어서 답은 정해져 있으나 그 답을 찾아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해결 방식을 아이가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탐색하고 탐구하는 것, 그럼으로써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수학 과목에서 줄 수 있는 학습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 원장님 아이가 질문이 왔을 때 원장님이 소화시켜 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팁은 주지만 아이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꼭 할애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루의 학습량을 조절하실 때에 연산 콘텐츠 15분, 개념 콘텐츠 25분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제 분량이나 난이도를 조절해서 아이한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맞춤 콘텐츠를 개인별로 조절해서 주는 것이 학습 효과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콘텐츠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장님이 이제 한 3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몰리죠. 그러면 이때에는 아이들별로 질문이 나오는 이 시간대가 비슷하잖아요. 개념에서도 소차시 1번부터 뭐 7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특정 4번 소차시를 아이들이 분명히 어려워해. 그러면 이거를 제 속도로 푼다라고 했을 때 4번 소차시를 질문이 나오는 이 시간대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도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따라서 원장님 교실이 방방 뜨는 교실이 되는가, 내 책상 앞에 줄지어 서는 교실이 될 것인가, 아니다. 아이들은 질문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해설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내 책상 앞에 줄지어 서지 않고 아이들은 자기 자리에서 재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너는 어떻게 이 1시간을 오게 되면 1시간 동안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 라는 약속. 또한 수학 문제를 풀면서 너가
답 하나를 기표하더라도 단위에 대한 것까지도 기입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나와의 불필요한 소통을 줄이는 것, 플러스 질문이나 혹은 채점이 있을 때 원장님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룰에 대한 걸 정확히 지킬 수 있게끔 훈련시키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훈련에 대한 것은 신규 학생에 한해서 초반에 어떻게 습관을 잡느냐에 따라 그 시간대에 등원하는 아이들마다의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학습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학습 관리 방식을 도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내 교실에 회원이 있다, 전환 가맹이다 라고 하실 때에는 똘똘이들부터 먼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하면 신규 아이가 들어온다, 혹은 조금 분위기 잡는 게 어려운 친구가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분위기에 어느 정도 휩쓸려서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면서도 조금 책상 배치나 이런 것들을 내 앞에 오게 함으로써 분위기 흐리지 않게끔 하시는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이 초반에 내가 목소리 높여서 너 이거 왜 이렇게 행동해? 하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이 피해봤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들 똘똘이 몇 명만 분위기를 잡아놓으면 자기들끼리 그러지 않아야 한다라는 훈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까지 있었냐면 학교에서 정말 누구나가 다 아는 유명인이 있었대요. 중등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왜 유명하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소위 이제 뭐랄까 일진, 그래서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친구. 그래서 그 지역의 학원들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모든 학원에서 거부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아이한테 미리 약속을 하셨대요. 너가 우리 교실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 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페널티가 있다라는 결과로 이제 상담을 하시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막상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은 원장님께서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교실은 이러한 룰이 있어 라는 것만 전달하고 수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입회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전화를 엄청 주셨대요. 그 아이랑 동시간대에 내 아이 넣지 마라.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학원에 다닌다고 하면 나는 휴회를 하겠다 등등의 학부모님들이 거세게 좀 항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이 뒤늦게 아신 거예요. 이 학부모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내 교실에서는 모르셨던 거예요. 왜? 이러한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걸 이 교실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니 아이가 엇나간 행동에 대한 걸 보이지 않았고, 뒤늦게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컴플레인을 하시긴 했지만 내 교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다 보니 이 아이도 태도가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다회원 관리에 대한 것도 혹은 특이점이 있는 친구들에 대한 것도 관리가 되는 학원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오히려 이 아이 이후에 더 소개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다회원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는 콘텐츠를 어떻게 아이들마다 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시는 것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 4시쯤 돼가지고 초등 6학년 이제 건장한 학생들이 10대 명이 몰려왔어요. 이 친구들한테 아까 표현해드린 것처럼 소차시가 이제 개념이나 이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질문이 나오는 부분도 시간도 비슷하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원장님, 우리가 기본 하루에 학습하는 콘텐츠 몇 가지가 돌아가요? 3가지가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 교실은 오자마자 머리를 조금 빨리빨리 돌리면서도 수학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끔 연산부터 나간다. 그러면 10대 명이 모두 다 연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조금 더 수월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부터 풀어. 너네 6명 개념부터 풀어. 나머지 6명 연산부터 푼다. 그러면 연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딱히 나오지 않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 쪽을 풀고 채점해 주세요.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은 뭐 해요? 질문 없이 선생님 코칭 없이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죠. 그러면 개념부터 푼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채점을 진행하면서도 질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이 아이들을 코칭을 해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교재의 모든 기본부터 응용 심화까지 담겨있는 문제집을 제공하는 것 말고 아이들별로 영역별로 혹은 수학 하나를 하더라도 연산 개념 맞춤에 대한 요소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 그럼으로써 성취도 관리가 가능하다. 플러스 원장님 운영 형태에 따라서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세분화시켜서 관리시킬 수 있는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또 하나 고민하셔야 해주시면 좋겠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 그대로 차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아이들한테 코칭에 대한 룰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전달해 주셨다고 하면 원장님도 아이들이 손해본다라는 생각은 없게끔 코칭에 대한 게 충실히 조금 진행이 돼야 돼요. 어떤 거냐면 개념 먼저 풀어라고 6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학습하는 어떤 성향이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따라서 바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자리에서 채점을 받고 있는 친구 혹은 코칭을 받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음에도 나와서 대기 타는 친구가 있고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나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문제를 더 풀지도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자신 있게 질문을 나오지도 애매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선생님 일단은 자리에 누가 있으니까 나 다음 문제 풀면서 다음에 자리 비면 내가 나가야지 했는데 문제 풀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가 와 있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칭에 대한 것을 내가 보다 원장님의 관심을 덜 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소홀함을 느끼지 않게끔 규칙을 정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원장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질문 자석판을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제 이 사진의 오른쪽 부분이죠. 초록 색깔 바구니에 보면 자석이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자석인데 여기에는 모든 아이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등원을 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찾아서 빨간색 자석판 오른쪽 하단에다가 자유롭게 내 이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등원했다. 내가 코칭이 필요할 수 있다. 라는 표현 중에 하나. 그런데 원장님 이제 자기 자리에서 이제 쭉 문제를 풀다가 원장님 자리를 이렇게 봐요. 그런데 누가 코칭을 받고 있어. 그럼 아직 나는 코칭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오른쪽 하단에 붙어있던 내 이름을 찾아서 왼쪽에 줄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제자리에 들어가서 원장님이 내 순서가 되면 부르겠지라는 안심을 하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서 공부하고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들께서 또 코칭이 밀리고 아이들이 내 앞에 줄 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아이들 중에 딱히 원장님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한 번만 고민 더 해보면 소화해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 자리에서는 못하고 엉덩이 한번 들썩거려야 되고 원장님 가까이 가야지 원장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아야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희 지경의 사례인데 이 책상은 사실은 중등 자가 채점 책상이었습니다. 이제 미리 사전에 상담이 된 친구들만 중등은 고등 수업에 대한 것도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 관리를 위해서 스스로 어떤 그 해설지를 보는 훈련 자체도 필요해서 자가채점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책상을 두니까 이 왼편으로 선생님 책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누군가 코칭을 받고 있으면 일단 여기에 와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기를 할 때 저희 지경이니까 코칭이나 어떤 질문에 대한 룰이 정확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말해야지 하는 생각하는 의자가 됐어요. 근데 이 생각 의자가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하는 그 탐색하는 과정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의 진짜 코칭이 필요한 건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자리에서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어떤 분위기 전환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자랑 책상 하나만 갖다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시간대에 다회원을 관리한다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원장님이 여러 회원을 돌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원장님 수익률이랑도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사례에 대한 것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시고 나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분량 줄여달라는 친구들. 선생님 이거 하나 빼주면 안 돼요? 저 학원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요. 이거 하나 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뭐 등등 이런 부분까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룰을 조금 정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죠. 한솔이 보니까 원장님이랑 수업을 시작하고 선생님이 일주 동안 보니 맞춤은 어느 정도 푸는데 몇 분 정도 걸리더라. 개념은 보통 우리 교실에 와서 아이들이 8쪽 정도 학습을 하는데 몇 분이 걸려. 그런데 한솔이가 반 정도 학습하는데 그거에 2배가 걸리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까? 혹은 내용이 어려운 걸까? 이런 것들을 입회하시고 2, 3주 내에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교실에서 기본적으로 개념 8쪽, 계산 3쪽, 맞춤 15문제는 기본적으로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한 소리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줄 거야. 할 수 있겠니? 라는 부분을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어요. 아이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잘 하고 있다. 혹은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나태한데 다른 친구들 것도 한번 보면서 스스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습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 계획표가 있어요. 이 컨텐츠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봤을 때 기본 우리 교실에 오면 한솔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가지 컨텐츠 플러스 여력이 된다고 하면 1가지 컨텐츠는 더 할 수 있어.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걸 주고 본인이 그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을 다 소화해냈는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한번 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들은 빈양식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파일로 올라가 있는데 아이들별로 내가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만큼 목표를 설정했는데 얼만큼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양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아이들 초등 3학년, 4학년 이런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을 어떻게 잡느냐, 처음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감이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수학 공부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습의 기본을 잡고 태도를 마련하는 것이 내 교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것들까지가 우리 원장님 교실에서 상담 멘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것도 소화해낼 수 있게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키워드를 검색하실 때 자기 주도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자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제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분량 얘기하면서 다음에 학원 태권도 가야 돼요. 영어 학원 지금 늦었어요. 뭐 이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스스로 뭐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사전에 원장님 아이들의 스케줄을 확인하시는 것은 꼭 아마 대부분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전에는 어디를 갔다가 수학교실에 오는 건지, 수학교실에서 학습을 하고 다음 교실은 어디를 가는지 이런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가 뭐 다음 학원 차를 타려고 하면 적어도 몇 분에는 여기 교실에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랑 학생이랑 꼭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보시면 아이들별로 시간만 때우면 간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루즈해져요. 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아이는 무조건 내 교실을 나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원장님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15분이 되면 연산 다 했어? 개념 몇 분까지 풀어오는 거야? 그게 자꾸만 늘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10분까지 몇 쪽, 또 그 다음 10분까지 몇 쪽, 이렇게 좀 쪼개서 계속해서 원장님이랑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아이가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을 했는데도 루즈하다라고 하면 어머님이랑 상담하고 아이랑도 상담을 해서 너가 그 다음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 분량에 대해서 다 못했지만 원장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학원 끝나고 다시 한번 교실에 와서 오늘의 분량을 모두 마치고 가야 해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좀 따끔하게 그 맛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늘어뜨리면 너가 다시 한번 교실에 와서 공부해야 한다. 이 하루에 모두 끝내야 되는 분량이다. 할 수 있는 분량이었는데 왜 못했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경각심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 점점 더 우리 어머님들께서 숙제를 내지 않는 거 왜냐면 내가 돈을 내고 맡겼잖아. 그러면 학원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는 어머님들이 많아지시는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돈을 낸 만큼 내 집에서도 우리 애 아빠가 애 공부하는 걸 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생님 숙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는 기준을 잡고 운영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머니, 학습에 대한 것만큼은 공간을 분리하고 정확하게 내 교실에서 집중력 있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저는 숙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어머니, 교실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착실하게 우리 아이가 성취도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어머니 함께 관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숙제를 의도적으로 내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원장님, 이거는 나의 교실 운영 형태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가장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또 누구예요? 어머님의 니즈를 엄마가 그래도 불구하고 막 내달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고 넘어갈 수도 없을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현 상황에 맞춰서 어머니 니즈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굳이 내고 싶지 않지만 낸다라고 한다면 단순 연산 컨텐츠를 주기보다는 맞춤 컨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만을 위해 제작된 교재 그리고 그 제작된 교재에 대한 건 학습 결과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 또 아이가 뭐 답을
어디서 컨닝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혹은 뭐 계산기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얻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컨텐츠라는 1대1 맞춤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것이 보다 원장님 교실에서 숙제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숙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다른 교실에서 천편일률적인 연산 교재나 어떤 기제작된 교재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아이만을 위해 제작된 교재, 맞춤 교재를 주는 것이 보다 숙제를 조금 더 활용도 있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요즘은 숙제를 내주시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숙제를 내준다고 해도 그 출력물을 아이가 가져오지 않거나 혹은 숙제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아예 주 4일은 기본 쿼리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숙제로 나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루에 몰아서 클리닉 데이를 운영을 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오늘의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나 기준들을 참고하셔서 내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 수업 중에 어떻게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 부분. 우리 많은 수학 원장님들께서 수업 전이나 수업 중에 관리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수업 결과치에 대해서 학부모와 상담하고 조금 내가 수업을 얼마만큼 우리 아이와 충실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결과물로 좀 자랑하시는 것이 조금 약한 게 우리 수학 원장님들의 특징. 그래서 이 부분도 원장님,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학원이라는 것은 공교육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는가에 대한 게 그냥 수업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게 우리 교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원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 아이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 주셔야 다른 사람이 알아봐 줍니다. 누군가한테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알아봄으로써 원장님의 노력을 덧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내가 굳이 말로 혹은 이만큼 했는데 막 자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것만으로 원장님이 얼마만큼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학부모의 신뢰를 얻고 학생은 다음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데 활용하시는 부분 좀 공유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관리하고 성취도를 느낄 수 있는 것,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원장님들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제도. 그래, 너 이만큼 하면 내가 이거 선물 줄게. 혹은 이만큼 포도알 다 채우면 우리 뭐 해볼까. 뭐 이런 것들. 왼편에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문상, 이마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시상하시는 것을 아이들한테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이들은 이런 것을 자기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해냈다라는 그 부분만으로도 또한 자기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제도에 대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데, 포도알 같이 이렇게 기준을 주고 다 채웠을 때 선물 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솔플러스 수학교실 원장님들께서 요즘에 조금 많이 하시는 것은 조금 트렌디하게 조금 색다르게, 트렌디하다보다는 색다르게 수학 빙고 판을 운영하시는 교실들도 있어요. 아이가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너 맞춤 플러스 100점 되면 요거 동그라미야. 한 줄 다 채우면 어떤 거, 또 두 줄 다 채우면 어떤 거, 모두 다 채웠을 때 어떤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을 모두 빈칸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 이러이러하게 하면 칭찬해 주세요 라고 스스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스스로 작성해서
요걸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양식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실 들어가셔서 빙고라고 검색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 학습 결과치에 대한 것을 어머님이랑 공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 분석표예요. 이 학습 분석표를 한 달 동안 학습한 그 모든 콘텐츠에 담아서 바인더를 어머님한테 보내신다거나 혹은 한 달치 학습한 것에 대해서 전시회, 북 전시회를 하신다거나 한 학기 학습한 것에 대해서 전시회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거 전시회 할 교재야 라고 하면 글자 하나가 달라지고요. 숫자 쓰는 그 디테일이 달라져요. 그런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기분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님들 또한 이런 게 행사가 되잖아요. 아, 교실에서 막상 내가 한 달 동안 아이를 보내놨는데 한 학기 동안 보내놨는데 이만큼 많이 이만큼 충실하게 우리 아이가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실 수 있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교실에 다니고 있지 않은 회원한테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북 전시회 혹은 학습 분석표를 활용한 학습 결과물 공유에 대한 것들도 우리 원장님들께서 꼭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원장님께서는 공부방에서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 행사를 공부방 앞에 카페에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소문이 많이 나게 됐고 학원으로 확장하시고 2호점, 지금 3호점까지 운영하시게 된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들이랑 이거는 학습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내용도 좋지만 어떠한 학습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사전에 오픈하시기 전에 학부모 설명회를 가지신다던가 혹은 저 프로그램을 전환하게 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학습 결과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 기대하고 있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명회를 진행하시는 것도 내 교실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저희가 본사가 지원할 것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뭐 세팅, 교재 이런 것들만 지사장님들과 미리 논의하셔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본사 자체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이 내가 교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아이의 학습 결과, 성취도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고요. 플러스 내 교실을 보다 활성화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도 좀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한 번만 더 고민하시고 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그래 프랜차이즈 이 맛에 쓰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또 하나 그래 한솔플러스 우연히 뭐 지사장님과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하니까 나한테 사업적으로 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됐더라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오늘 1일차 교육을 마무리를 하면서 원장님들께 과제가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오늘 이 교육 링크를 받으신 그 번호로 원장님께 과제 링크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제 안에는 잠시만요. 과제 안에는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토대로 원장님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혹은 조금 더 부연 설명이나 어떤 추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진 않으신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질의응답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아까 한솔인 다짐서 작성하셨잖아요. 그거 잘 작성을 하시고 다짐을 완료했다라는 의미로 작성해 놓으신 거 사진 찍어서
그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다 확인 후에 원장님들께 교육이 1, 2일차 출석 체크, 과제 제출까지 모두가 다 되어 있으면 수료증과 함께 다짐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내용들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1시간, 네, 45분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 교육 들으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아이들이 1시간 수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네, 원장님 몇 가지 당부 말씀과 내일 교육 안내 일정 드리면서 1일차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원장님 일단 오늘 같은 교육은 원장님들이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 자 지금 이제 과제를 막 이제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유의사항이기 때문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오늘은 들으신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교실을 운영하시고 한솔 플러스 수학 교실과 만나시게 되면서 보다 조금 교실 운영에 대한 눈을 좀 키우실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실 수 있게 교육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은 원장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컨텐츠, 아이들이랑 수업하실 때 제공하셔야 되는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좀 드렸습니다. 입장하시는 시간이라든지 교육장이 닫히는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유를 드렸다고 하면 내일은 교육이 시작됨과 동시에 교육장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1분이라도 늦게 들어오시게 되면 교육 수료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같이 서브를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이제 1인 형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원장님이 혹여나 뒤늦게 연락을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원장님 상황에 이렇게 대처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원장님, 내일 10시에 교육이 무조건 시작이 되고 10시에 교육장이 잠기기 때문에 원장님 뒤늦게 들어오시면 교육에 참석하실 수 없다라는 점을 꼭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출석 체크와 과제 제출이 모두 완료되셔야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재 할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혜택에 대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원장님 교육이 어떻게 알찼나요? 우리 알찼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네, 라고 답변도 해주시고, 네, 동그라미로 표현해 주시는 분은 찾아볼 수가 좋아요. 있어요, 있어요. 네, 원장님 저희가 중간중간에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따라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화면으로 조금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에서는 줌 교육도 마찬가지, 오프라인 교육도 마찬가지, 원장님들께서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 중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행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국룰 있는데요. 뭘까요? 교육을 들으신 원장님 그날은 무조건 2패가 들어온다. 라는 것이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의 교육 후 국룰입니다. 네, 조금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수업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기분을 조금 업 시키려고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요. 그래도 믿는 사람한테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한솔 플러스 수학교실을 선택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잘 활용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한솔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1일차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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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